안녕하세요. 늙은 도령 신한재입니다. 어저께하고 오늘 푹 잤습니다. 좀 몸이 그동안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푹 잤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 진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에는 지식 방송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공부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아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마비 장애인으로 사는 바람에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세상을 보거나 사람의 행동, 심리 이런 것을 보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예민하고 조금 더 작은 변화까지 보는 그러한 버릇이 몸에 뱄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파악이나 이런 것에서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뛰어났고, 그리고 장애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훔쳐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사람보다는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시키고 그들과 같이 지내려면 훨씬 더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됐고, 가능하면 많은 분야에 많은 것을 알아야 됐어요. 특히 여성을 어떻게든지 유혹하려고 하려면 다양한 분야를 알아서 여성이 저 사람을 사람이고 저거 하지만 한 번 더 만나보고 두 번 더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삶이 거의 전투 같은 거였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긴장을 해야 되고, 긴장을 늦췄더라도 머리나 생각은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쪽은 돌려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무리하게 체력을 썼던 것 같고, 그래서 평생을 병과 함께 살았어요.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어요. 같은 장애인 중에서도요, 건강이라도 좋은 장애인들도 있지만 저는 건강도 내내 안 좋은 장애인이었고, 그래서 간암에도 두 번이나 걸렸고, 간경화고, 그 다음에 기타 너무 많은 병들과 지내왔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런 장애인이 돼도 사람이라는 게, 뇌라는 게 이렇게 뇌과학을 쭉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인간이 기본 수명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뇌과학적으로 보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좀 더 많은 DNA를 남기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뇌는 그렇게 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나 막 이런 다른 종류의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뇌 하나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도 자기들의 생존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리다 보니까 타협점이 생기면서 어떤 것이 생겼냐?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행복도는 조절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가장 이 조절도가 만약 1에서 5라면 이 뇌가 제일 행복할 때가 5고 제일 행복하지 않을 때가 1이라 그러면 이게 4나 3, 4 정도를 유지시켜 줘야만이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뇌는 요 3 내지 4를 조절할 수 있게끔 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울다가도 막 이제 어머님, 저 같은 경우에 어머님 생각이 나고 막 그거 할 때마다 너무 힘든데, 그때마다도 어떻게 웃긴 얘기나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털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인간이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지켜내는 방어 기제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많이 조절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나 이런 거를 분비시켜서 사람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난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항상 무슨 부자가 항상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잡스나 이건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생활을 했을 때 행복했을까? 지금의 이재용이 행복할까요? 지금 자기가 기소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고 한국의 최고의
그 그룹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큰 기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고 해서 어떠한 상황이라서 다 나쁘거나 좋거나 할 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한 대로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었어요. 제가 막 사업이 다 망하고 인간이 바닥으로 가볼 수 있는 정말 최끝단까지 떨어져 봤어요. 정말 그때의 얘기는 뭐 한번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의 그 얘기를 다 적어서 만일 했다 그러면 저도 미쳐서 벌써 끝났을 겁니다, 삶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우리 집안이 그래도 다 자수성가한 집안이다 보니까 그 성공에 대한 압박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해내야 됐었어요. 제가 장애인이건 무슨 병을 앓건 그 상황에서도 뭔가 해내야 됐었어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집안에서 산다라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불가능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도 저에 대한 기대를 이제 접기 시작을 했어요. 다들. 아, 저거는 그냥 살아있는 시체야. 그러니까 놔두자. 제가 살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어머님을 이제 같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머님을 조금이라도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 외에는 제가 살아있어야 될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인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어머님한테 집착했는지도 몰라요. 어머님마저 돌아가시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단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이제 이게 될 줄 몰라서 아마 더 제가 어머님한테 집착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모르는 건 게요. 제가 집안에서건 그다음에 이제 어느 누구한테서도 이제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단 한 통의 전화도 안 와요. 왜? 저는 철저할 정도로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고 뭐고 지인들이고 뭐고 이제는 세상하고의 모든 연결선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나가고자 하는 거, 병원 가는 거, 약을 안 타 먹으면 죽으니까 그때 빼놓고는 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뭐 먹고 싶어 하면 그거 사오는 정도가 제가 바깥에 나가는 유일한 일이었었어요. 나가지 않고 살면서 집안에만 처박혀 살면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뭐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그 극단적인 선택만 안 하면 뭐든지 풀어갈 수 있는 여지는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저처럼 모든 사람이 저한테 기대를 접어서 포기한 상황일 때는 그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 사람한테 기대가 여전히 클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도 그 격한 마음이나 격한 감정에 빠졌을 때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이 뇌의 행복 조절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런 어떤 감정이 증폭이 돼요. 뭐 세로토닌이 무한대로 나와서 어느 순간부터는 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신경 절단 물질이 생겨서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사람한테 우울함이나 스트레스를 강조하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급속도로 나와서 뭐 노드아드레날린 뭐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많이 나오면 증폭이 됐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변에서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알고나 죽자라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거부터 제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때도 여러 가지 매일같이 자살만 꿈꿀 때도 제가 고강 증상이 수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강 증상이 일어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제가 얼만큼 모멸감이나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창피하고 그게 너무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살을 꿈꾸다가 고강 증상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살고 싶고 막 살려주세요라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강 증상이 끝나고 나면 야, 매일같이 너 자살하려고 했던 놈이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막 살겠다고 소리 질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모멸감이라는 게 이중적으로 저한테 스스로 가해지는 그 모멸감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 유선자 아니냐? 그것마저도 거짓 아니었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막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알고나 죽자 해가지고 왜 생각이 들었지 몰랐지만 그때부터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던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동생과 형이 책 살 수 있는 돈은 대주면서 저는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게 40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책을 거의 2천 몇백 권을 읽으면서 그다음에 저는 정독과 다독을 하다 보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책을 읽게 됐어요. 소설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안 봐도 됐고요. 물론 다시 필요해서 인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필요한 기껏해 한 100여 권 정도만 샀을 뿐 예전에 다 그 위대한 고전들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밑바탕에 있었지만 아무튼 새롭게 읽은 책들은 거의 다 교양서적이거나 전문서적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문들을 과학까지 물리학까지 양자역학 최근에는 인공지능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면서 또 주변에 그런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남들보다는 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적인 단계에 이르렀고 지적 성찰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꿨던 게 뭐냐면은 세상과 현실하고의 이 왜 이런 그렇게 많은 괴리가 차이가 날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좋은 지식인이 안 나올까? 그리고 언론은 왜 저렇게 매일같이 거짓말만 하고 나쁜 것만 보도를 할까?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언론이 왜 쓰이질 않을까? 정치인들은 왜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할까? 우리가 맨날 욕을 하는 재벌도 그 사주의 경영 독점범이 문제지만 그러나 실제 보면은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데에는 정말로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세금을 너무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소수가 극단적인 부를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뒷받침해주는 정당들이나 흔히 말하는 미통당이나 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제가 뭐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SNS가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확증 편향이나 자기 스스로의 반향실 효과에 갇혀서 자기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단절이 점점 커지고 이게 극단적인 갈등이 많아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책을 읽으면서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몇 번의 종합된 지식을 얻게 됐어요. 저는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돼도 무조건 정독을 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막 흩어져 있던 것들이 몇 번의 종합을 이룰 때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뇌라는 게 전체적인 몸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뇌를 발달시키는 것은 곧 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는 체험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공부를 해오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에 블로그를 했을 때 블로그 양쪽 두 군데에서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아무리 해도 이게 그 최소한의 책값도 벌 수가 없는 것이어서 책값이라도 벌고자 해서 제가 이제 티스토리로 옮기면서 했는데 양쪽을 합치면 한 1,000만 뷰 이상은 훨씬 넘겼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목적이 뭐였냐면은 저는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박정희와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두 세대의 싸움을 좀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한테 기회를 주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지식들이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우리가 그 위키나 뭐 위키피디아나 나무 위키나 이런 걸 많이 보지만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보통 참여를 안 해요. 거기는 보상 시스템이 없거나 또 전문가가 올려도 지워버리고 다수가 지워버리고 다른 걸 올리면 그게 한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도움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디서 하나의 힌트를 얻었냐면은 블랙스완을 읽다가 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지적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은 널려 있지만 그것을
검증해내는 부대는 없다라는 얘기를 그 책에서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제가 번뜩 정신이 들면서 지적 검증 부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도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저 같은 식으로 하면은 조회수가 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요즘은 깨달아요. 그리고 저는 조회수가 뭐가 잘 나왔는지를 쫙 돌아서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면 보입니다. 요렇게 요 정도로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조회수가 많구나. 요런 주제를 하고 항상 그때그때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에서 사람이 감각적으로 되게 흥미를 느낄 것들을 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구글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요런 것들을 주로 추천을 구글의 알고리즘이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도 전문적인 것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구글의 알고리즘이 대강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겠구나.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기법을 통해서 거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률론을 높여서 성공할 때마다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둑을 둘 때 더 좋은 수를 갈 때 보상값을 줘서 그 수를 추적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되어 있겠구나 하는 거는 알겠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따라가면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해요. 그런데 제 독자 중에 이제 김대영 씨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고졸이고 저보다도 나이가 한두 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 것을 여러 번 들으니까 알겠더래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기쁜 댓글이었어요.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적 검증 부대를 만들려고 했던 게,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유튜브를 하자. 우리 그 많은 좋은 유튜버들이 있고 좋은 그 숫자를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때제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는 적은 숫자가 보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고가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지적 검증 부대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매일같이 떠드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가장 최신의 연구나 그런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누가 하는 건 저거는 거짓인데 이러한 논리적 오류가 있고 이런 게 있고, 저거는 옛날에 한 70년대에 통하는 기술이었고 지금의 기술은 그렇지 않다, 막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그래서 대단히 재미없을 수도 있는 유튜브를 계속 찍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고, 저는 독자 수가 좀 적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보는 눈을 생기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풀어드리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작동하는 한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얻은 성취를 계속 나눠드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인슈타인이 할머니한테도 설명할 수 없으면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지만,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설명을 못했거든요. 어떤 분야는 절대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안 될 때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다 옳은 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전해드릴게요. 그전에는 유시민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조금 편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그런 유튜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 유튜브를 개념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무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장이 잘 되면요, 기득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상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이것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란 사상을 더 뛰어난 것을 만든 그런 99%이 많아질수록 기득권은 자기의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왜 누진세가 중요한 건지, 지금의 불평등은 어떠한 근거로도 합리화를 시킬 수 없고 양극화도 합리화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일반인들이 상당 부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좋아지는 세상이 되고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있거나 박원순 시장처럼 있거나 조국처럼 정말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김경수 지사처럼 하지도 않아야 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중동이나 이런 데들이 기레기로 전락한 언론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지식들이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는 책을 읽고 인기 없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김대영 씨처럼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세상을 알게 돼가는 부분이 저희 독자 중에, 제 독자 중에 생겼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그 댓글을 보고 너무 행복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